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와 격려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격려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참 어려운 경기였는데 너무 잘했어요. 아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경기 끝나고도 오늘 지금 조금 전까지 경기를 몇 번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동료들과 후배들을 아주 잘 리드해줘가지고 경기를 보는데 아주 뿌듯했어요. 정말 이 어려운 국가 상황에 국민들도 많이 힘들고 이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큰 위로와 희망을 줘서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제가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브라질하고의 화요일 경기도 아주 자신감 가지고 마음껏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거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모습 좀 들어봤는데 일단 기분은 좋고 대통령이 축구를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손 선수와 또 대표팀 선수들에게 격려 전화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의 격려 전화가 왔다라는 것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자부심도 느낄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또 굉장히 책임감 있게 또 침착하게 답변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저 통화 영상을 오늘 보고 네. 오히려 대통령이 경기를 막 마치신 선수처럼 흥분되어 있고 그렇죠. 격양되어 있고 손흥민 주장은 굉장히 심착하게 전화를 받네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주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굉장히 정부도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민생 지표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축구 경기를 응원하면서도 예. 사실은 삶이 어려운데 이거라도 조금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에 굉장히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국민들의 기대에 정말 부응했죠. 저는 지난주에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루과이와 가나전의 승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와, 손흥민 주장의 마지막 멘트처럼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전은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적의 시작은 힘차게 내딘 첫 발에서 시작이 되고 기적의 마지막은, 기적의 완성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딛는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브라질전 쉽지 않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내딘다면 포르투갈전에 이은 굉장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예. 축구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역전골에 성공을 한 황희찬 선수. 이 검정색 조끼 세레모니를 보여서 많은 전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입었던 이 검정색 조끼의 정체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황희찬 선수가 이제 상의 탈의 세레머니 유니폼 안에 입고 있었던 검은 조끼가 화제였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조끼였다고 해요.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 EPTS라는 건데 선수들의 각종 데이터 측정을 위한 전자 성능 추적 장치라고 합니다. 이 첨단 축구, 과학 축구죠. GPS 측정, 가속도 측정, 심박 센서 등 측정 센서 등이 내장이 돼 있어서 다양한 이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플레이에 측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검은 속옷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굉장히 최첨단 전자장치네요. 김수영 교수님. 네, 저렇게 요즘 이제 과학 축구라고 해서 선수가 뛴 거리라던가 순간 최대 속도라던가 심박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 검정색 이 브라탑처럼 생긴 저 옷에 웨어러블 기기에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저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과학에 기반한 이제 축구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좀 저 옷을 벗고
세레머니를 했을 때 저건 뭐지 하고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숨겨 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16강이 가능했던 것은 또 우루과이, 가나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루과이가 가나의 어쨌든 저항으로 16강 진출에 불발됐고 이 대한민국이 올라갔는데요. 12년 전 악연이 또 우루과이, 가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로서는 12년 전에 서름을 되갚아줬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가나, 한국과 조별리그 A조 편성 2차전에서 한국의 승리를 거뒀죠. 그제 우루과이에 0대2로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중 우루과이가 16강 진출을 위해 한 골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가나 수비수 얘기예요. 동료들에게 우리가 16강 갈 수 없다면 니들도 못 가. 굉장한 투지. 우루과이도 못 가게 막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아예 이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가나 우루과이 8강전 악연이 있습니다. 1대1 연장전 상황에서 우루과이의 수아레스가 가나의 슛을 손으로 막아서 퇴장. 가나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우루과이가 승리를 해서 4강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해서 우루과이가 올라갔다 이거죠. 자, 가나 대통령 입장도 나올 정도입니다. 복수의 날을 10년간 기다렸다. 가나 국민들 솔직해요. 복수의 날을 10년간 기다렸다. 한국 16강 진출 후 한덕수 총리에게 축하한다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예. 전재수연님, 가나는 솔직함이 미덕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 걸어서 가나는 떨어졌는데 대한민국 16강 진출 축하한다. 뭐 가나 우리 수비수 선수도 우리가 못 가면 우루과이 너네는 못 간다. 12년 전에 그 핸드볼 반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 보도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한덕수 총리가 지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고 있는데 아마 아프리카에 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가나 대통령께서 그것을 알고서 어떻든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구나 우루과이와 가나전에서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으면 사실은 우루과이가 진출을 하는데 가나가 어떻든 우리나라가 이제 16강 진출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뭐 축하한다 이런 이제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 스포츠 경기가 무슨 뭐 12년 전에 어떤 복수의 칼을 품고서 오늘 우리가 뭐 복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떤 축하한다, 16강 진출 축하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나 대통령이 이전에 우루과이와 12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축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든 오늘 이제 새벽이잖아요. 예. 우리가 피파 랭킹대로 운동 경기 결과가 스포츠 경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또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 안 합니다. 그 항상 순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월드컵에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이 아무리 세계 최강 피파 랭킹 1위라 하더라도 항상 이변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한 패널 발언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브라질전의 주심은 튀르팽이 주심이고 이분은 이제 우루과이와의 전에서 옐로 카드를 줬던 분이고 벤투 감독에게 레드 카드를 줬던 심판은 가나전 주심을 맡았던 테일러 심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한국의 16강 진출에 정치권도 환호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함께 보시죠. 위로와 희망 절실한 때에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소식이다. 그레이트 코리아 16강 진출 위대한 국민이다. 뭐 이런 반응들. 우울했던 대한민국에 서광이 비치는 듯하다. 브라질도 깨보자. 정지석 비대위원장 반응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봐, 노쇼 호날두 기분이 어떠냐? 크크. 호날두를 약올리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동점골 당시에 호날두가 어시스트를 해줬다. 호날두 등 맞고 우리 쪽에게 공이 왔잖아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예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호날두라고 주민등록증까지 합성돼 있습니다. 호날두 어디 호십니까? 자, 이런 패러디물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이제 뭐 호날두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ESPN이나 외신 매체가 비교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줬고 호날두 선수에게는 뭐 3점 몇 이렇게 아주 낮은 평점을 주기도 했어요. 네네. 그만큼 지난 이 포르투갈전에서의 두 선수의 활약이 대조적이었다. 뭐 우리 네티즌들이 지난번 노쇼에 뭐 날강도 이런 별명도 지었지만 포르투갈전 보면서 이 호날두가 기량을 다 발휘 못하고 있다.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투지에 눌려서 말입니다. 브라질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투지에 뭐 네이마르나 세계급 선수들이 이렇게 좀 주눅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우상이 호날두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요? 호날두가 너무너무 잘하는 걸 딱 보고 내가 저런 선수와 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주 그냥 호날두를 압도를 갖다가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스포츠의 힘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뭐 비록 그 요번에 지긴 했지만 우리나라한테 지긴 했지만 1등으로 올라가서 브라질 피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이 한덕수 총리가 아프리카 2개국 순방 중인데 가나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가나 대통령 성함도 뭔가 좋아요. 나나 아쿠푸아도 대통령, 나나 아쿠푸아도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게 직접 만나서 끊임없이 16강 축하한다라는 인사를 직접 이렇게 건넸다고 하는 거 보면 가나 대통령도 대한민국 응원했어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응원했다라는 느낌 듭니다. 자, 어쨌든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온 국민이 하나의 염원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